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두 번의 이 양봉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약속대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금양이 되겠는데요. 이 금양이 11만 9천 원의 비중은 10%를 담으셨습니다. 아하, 네. 네, 지금 10% 조금 넘게 손실 구간이 돼 있는데 자, 어쨌든 매수가까지 왔을 때 나오실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니까 한 번 또 올라갔다 내려와 버린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딱 급등할 때 그 초입에서 잘 잡으셨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고점 올라가서도 지금 안 팔고 기다리셨거든요. 네. 지금 기회가 일단은 한 번은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매수가까지만 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니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최소한 이분 올라갔던 포인트를 보면 13만 원 이상은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손실은 없이 빠져나오고요. 그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그쵸?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까요? 네, 우선은 보유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항상 남이 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우선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우선은. 네, 팀장님은요? 그럼 저는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보여. 약간은 좀 더 긍정적인 쪽에 한 표. 자,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우선 보유에 대한 근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금양 발포제 원래 전문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좀 하면서 뭐 엄청나게 지난해 뭐 상당히 뭐 강세였죠.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올해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개발 성공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4695 배터리를 공개를 했죠. 저번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요거 지름 46mm짜리 배터리 개발은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한 번에 600km 주행할 수 있고 뭐 생산성도 31% 정도 높아졌다라고 이제 금양 측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완충까지도 이제 걸리는 시간이 4680 배터리에 비해서 이 4695 배터리는 10분 줄어들어 20분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배터리죠. 이게 전고체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 상당히 강세였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시장은 아시다시피 양산 능력이라든가 수율, 뭐 상용화 이런 것들이 과연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실적이 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데 미래 기대감만 좀 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양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저점을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세인 거는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외인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오늘 포착이 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저번에 방금 실적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난해 순소시만 604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동 부채가 2,882억 원, 유동 자산보다 2,882억 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로 해갖고 자금 조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새만금 쪽인가 그쪽에 이제 LNF랑 뭐 합작법인들이 설립을 하고 예, 2차 전지 공장을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8천억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계속 차입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100억 원 정도로 지금 차입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빚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양을 좀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주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적으로는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오늘 뭐 강력하게 좀 들어 올렸는데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은 그렇게 좀 커 보이진 않아요.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급등할 예, 뭔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아주 강하게 솟아야지 그게 좀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거래량은 좀 미미합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선이 10만 4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평단 11만 9천 원까지 1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번 기회에 11만 9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10%시니까 매도를 좀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2차전 쪽을 보신다면 오히려 제가 힌트를 좀 드리는데 네. 저평가되어 있는 셋업체가 있어요. 삼성 SDI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장주였던 차라리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 이력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양보다 2차전지 섹터를 차라리 그런 대장주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목표가를 지금 매수가 근처인 11만 9천 원, 12만 원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잡으세요? 손절가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근데 바로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9만 원을 잡았거든요. 네. 예, 잡았는데 목표가는 우선은 11만 9천 원 정도는 충분히 올만하니까 11만 9천 원 이상 12만 원까지 매도하시는 것,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깼던 그런 구간까지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 보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확실하게 어떤 내가 이 보유를 할 때 보유 기간을 뭐 1년, 2년 잡는다고 했을 때는 뭐 감사 리스크라든가 어떤 뭐 자금 조달 리스크 이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내가 뭐 2주나 한 달 이 정도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는 겪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근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도 참 2차 전지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팩트를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기억이 났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천년만년 기다려주지 않는다. 특히 거래소는 천년만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그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문 닫은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자금 조달이 가다 보니까 지속 경영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경고를 맞고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양이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금양이 에코프로랑 코스모에 이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라는 거죠. 저는 절대 주식이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양이 밸류체인을 갖추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게 과연 물론 포스코나 에코프로 코스모보다는 아랫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보다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이 코스닥 상장 규정이 벗어날 때까지 봐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유보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죠. 근데 금양에서는 차곡차곡 재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 금양이 이제 뭐 대출하고 있다는 정보는 저희 이제 전문가님께서 구해다 주신 건데 저는 그 지분을 좀 판 걸 알고 있거든요. 고점을 좀 팔았어요. 팔면서 이걸로 다행히도 사유가 이걸로 뭐 임원들 리센즈로 판 게 아니고 이걸로 이제 투자 설비를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캐파를 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악재는 아닌데 이런 게 꾸준하게 나올 거다. 금양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부산 기장 공장, 네. 그다음 인예 니켈 광산 지분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일단 부산 기장은 리스크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공장을 착공을 하면은 보통 2년 안에 완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부산 기장을 착공을 했는데 뭐 2년 이상 좀 늦춰진다든가 아니면 이 시총 대비해서 부담되는 자금 조달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금양에서 이 광산을 확보할 때 이 금양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네 지분 확보해봐라. 인리가 승인 안 주면 어쩔 건데. 아, 그렇죠. 그 자금이 그 동결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리스크 체크 포인트예요. 다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이제 전문가는 당연히 뭐 지금 적자 뭐 1년 나왔고 지금 분기 적자 나오고 있는데 금양이 뭐 이 금양에 대한 주주분들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금 조달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언제 금양이 투심이 흔들리냐? 이 기장 착공 시가 늦어질 때. 앞에 있는 전방 기업보다 밸류체인을 갖추는 시기가 늦어질 때 지금 SK온이랑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욕먹고 있죠. 이게 적자 시점이 늦어져서입니다. 2023년에 흑자로 전환된다더니 아직도 부침해졌어요. 네. 수율이 안 나오니까 수율이 80% 넘어야 실적이 나올 건데 수율이 6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금양이 제가 나올 거다라는 게 아니고 금양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내가 그냥 일주일, 2주만 보유할 거면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금양이 오늘 뭐 기술 괜찮죠? 오늘 21선 돌파했죠?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강한 매수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 왜 들어왔을까? 오늘 개장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전력 설비가 뛰쳐나갔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약보합이었어요. 그럼 약보합이 나빴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에코프로, BM을 다 쳐보세요. 수급이 개인 매도 외인 기관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손절 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받을 의향이 없었다면은 음봉이 길어졌겠죠. 근데 약보합 마감에 개인 손절에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았으면 여기 위치가 2차전지 바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양은 긍정적인 뉴스를 굳이 찾아보려면 어제 한국해양대 금양이 2차전지 인재를 키우는 MOU 체결한 게 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나온 게 이 자회사 SM랩이 IPO를 재조달한다는 주목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이제 앵커님이 뚝딱뚝딱 찾아왔는데, 네. 뭐 리튬은 그렇게 눈에 띄게 가격 오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 이슈 체크하고 호재 체크하고, 이게 호재가 내키지 않지만 수급은 좋으니까 긍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긍정으로 본다고 말씀드려서 손 팀장이 긍정을 이야기했으니까 6개월 1년 가져가야지, 이건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손절가는 88,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 125,000원 잡아드리고 2차전지 투심이 크게 개선되면은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종목 금양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김진환 전문가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단계,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종목을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원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대장주 쪽, 이쪽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손여로 팀장께서는 전망, 열정 다 좋아요, 회사가. 근데 이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주식시장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좀 고려했을 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